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어, 카카오 TV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일주일에 뭐 한 번 정도 여러분들과 증시에 대한 내용들도 좀 나누고 그리고 주간 전망도 좀 같이 해보면서 한 주를 조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추가적으로 방송 일정들은 제가 카톡방에서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예상으로는 한 일요일쯤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서 자, 일단 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잘 들리시는 것 같네요. 자, 유튜브로는 굉장히 많이 라이브 방송을 해봤는데 아니면 뭐 경제방송국 사이트를 통해서는 많이 해봤는데 카카오 TV는 한 두 번째 해봐가지고 조금 어렵더라고요. 한참 걸렸습니다. 세팅하는데. 자, 일단은 그러면 들어오신 분들 기다리시니까 바로 오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금 방송 화면에 보이실 텐데 2분기 증시 지금 현재 뭐 2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어떤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섹터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지 그런 유망 섹터들, 유망 sek터가 말 그대로 유망한 섹터죠. 가장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유망 섹터 또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공략주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잠시 후에 뭐 전망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시장이 좀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생각보다 종목들이 잘 안 간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종목별 장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보유 종목에 따라서 어떤 분은 손실이 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또 시장과 함께 생각보다 수익이 잘 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 선별이 그만큼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손실난 종목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할 텐데 제가 사실 채팅방에서 종목 상담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규제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료 방송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들도 상담을 매주 드리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방송 들어오셔서 함께 2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내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식으로 원하시는 목표 수익 꼭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방송이 지금 SBS 비즈 방송이 한 번밖에 안 나갔죠. 한 번 제가 1회, 를 촬영을 했는데 어, 제가 방송을 10년을 넘게 했는데 녹화 방송은 경제 방송에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응이 좀 안 되더라고요. 라이브 방송이 훨씬 편한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2회 분량이 나가게 되는데 두 번째 방송이죠. 그래서 그 방송도 조금 월요일 날 본방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제 방도 많이 나가니까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아마 방송에서만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를. 그래서 간략하게만 소개를 좀 해보면 뭐 소개할 게 많진 않지만 이 방송에 나왔던 프로필인데 제가 방송만 10년이지 일은 더 오래 했습니다. 제가 2009년이었나 10년에 이제 한국경제TV랑 그리고 그 다음이었나요? 2011년도였나가 SBS CNBC가 개국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개국 때도 내가 나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즈로 바뀌고 나서 처음 또 나가게 된 겁니다. 경제방송 웬만한 곳들은 다 나갔었기 때문에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했던 일은, 어, 제가 투자자문에서 자산운용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별적인 상품들 거래를 했지만 시스템 트레이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들어서 알고리즘 만들어서 베팅하는 것들을 해왔었고요. IR 회사에서도 좀 있었습니다. IR 회사에서 어, 상장 기업들 어떻게 보면 주식을 관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주가 공시라든지 또는 뭐
언론이라든지 또는 주주들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사실 뭐 공시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누구보다 어느 누구보다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시를 함께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공시 올라오는 것들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또 분석 가능하니까요. 제가 앞으로도 교육도 진행을 할 텐데 공시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 공시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팩트에 기반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시 분석이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약간 지금 산으로 가는 느낌인데 네,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HTS에 들어가면은 공시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거래소 공시 같은 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시비, 전환사실 발행이라든지 뭐 유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게 조금 뭐라고 할까요? 재미가 없죠. 일단 보기만 해도 졸리고 이게 뭔지, 이게 주식이랑 무슨 관계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보다 보면요, 그게 또 어렵지도 않아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뭐 전환사채가 나왔다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때 공시분석법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전환사채가 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BW 신주인수검사채가 뭔지, 계약 공시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계속 설명드릴 거니까요. 앞으로 교육도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자, 첫 번째 증시 전망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최근에 코스피 시장을 보면요, 사실 올해 2021년도가 되고 나서 초반에만 좀 올라줬었죠. 초반에만 조금 오르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사상 최고가를 찍고 아주 좋았죠. 작년 3월 달에 이제 코로나로 급락장 나온 이후에 계속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작년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작년에 나는 작년부터 주식을 처음 했다. 1번. 2019년도 이전부터 나는 하고 있었다. 2번 한번 눌러주세요. 자, 지난번에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확실히 작년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왜 물어봤었냐면 교육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준이라든지 경력을 제가 알아야 커리큘럼을 좀 짜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작년 네, 지금 올라오는 거 보니까 벌써 1번이 훨씬 많으세요. 그죠? 그만큼 주식시장이 작년에 엄청난 화랑기였죠. 자, 그런데 이제가 문제입니다. 자, 지금이 문제죠. 왜? 작년에는요, 자, 3월 이후에 이때 급락장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이때 이후에 들어오셨으면요, 진짜 운이 안 좋지 않은 한 대부분 수익이 났을 거예요. 뭐 요때 빼고요. 요때 잠깐 횡보장 나왔을 때 8월 중순부터 해서 10월 달까지 요때만 좀 빼면은 대부분, 그리고 이때도 좀 홀딩을 하셨으면 정말 이상한 종목이 아니면 대부분 수익이 났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가 문제입니다. 올해가 진짜 주식하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1년 좀 넘게 짧게 하신 분들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올해 초반에 주가가 올라오고 나서 계속 횡보했어요. 계속 횡보했습니다. 요 안에서 계속 움직였죠.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요, 지수가 지금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루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 저점을 깬 적이 없어요. 깨고도 바로바로 올라왔었죠. 바로바로 올라와줬습니다. 2월달 초 요때도 찍고 다시 올라왔고요. 그리고 3월 지난달 초중반에도 찍고 올라갔죠. 근데 이때쯤 내려오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점 깨고 더 밑으로 바닥으로 가는 게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질문을 제가 어마어마하게 갖고 지인들도 전화가 계속 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한국 증시의 펀더멘탈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체력이 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버틸 수 있고 오히려 저점에 내려왔을 때 오히려 좋은 종목이라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 계속 드렸었어요. 그리고 실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최근 들어서 그래도 한 2주 정도는 지금 최근에 그나마 조금 지난 3개월보다는 조금 편해졌을 것 같아요. 아주 뭐 기울기가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우상향 흐름이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편안한 시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목별 장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목 선별에 실패를 하면은 지금은 시장 상승과는 전혀 상관없이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즉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 저점에서 지금 많이 사고 싶다라고 방그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점에서 살려면요 일단 좋은 종목이어야죠. 좋은 종목은요 빠지면 이때다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뭐 실적도 안 좋고 테마주들 이런 거는 저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급등락이 나오는데 지지선이 지켜지나요? 그냥 급락입니다. 특히나 뭐 제약바이오들, 그 정치 테마주들 이런 것들은 급등락이 나오고 기술적 분석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많이 흔히들 뭐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장중에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테마주들, 특히나 이제 주식을 좀 오래 안 하신 분들이라면 테마주는 철저하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좋은 종목을 선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유망 섹터도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안에서 괜찮은 종목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종목 선별이 좀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려보겠고, 자, 그렇다면 지금 국내 시장 과연 전망이 어떨까? 자, 일단은 지금 주식시장의 어떤 추세, 이 상승이냐 하락으로 가는 거냐 뭐 이런 것들 추세를 어떻게 보면 가늠할 때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펀더멘탈입니다. 그러니까 체력이죠. 체력. 우리나라 증시의 체력. 그렇다면 뭐죠? 기업들의 실적. 기업들의 실적이 기초 체력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펀더멘탈이 좋은지를 계속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 좋은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충격은 있었지만요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 계속 분기별로 실적이 올라가는 산업들도 많고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자, 문제가 있어요. 자, 일단 자, 적어드리면서 할게요. 펀더멘탈. 우리나라 증시의 펀더멘탈은 뭐 좋습니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요. 지금 하락에 대한 어떤 우려감보다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카톡방에서도 계속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런데 여기 변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변수는 지금 상승 기대감이 있지만 조금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어떤 뭐 악재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변수가 뭐가 있느냐,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생각나는 거 있어요?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요새 많이 뭐 뉴스만 보시더라도 뭐가 어떤 게 막 이슈가 되면은 막 지수가 막 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코로나도 있죠, 그렇죠? 코로나도 당연합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작년에 악재였던 엄청난 악재였죠. 그런데 코로나에 대한 어떤 증시의 어떤 반응은요 확실히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일단 뭐 백신도 나왔고요. 물론 4차 대유행에 대한 어떤 불안감은 있지만 일단 코로나가 주는 어떤 증시의 영향은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중요한 변수가 뭐냐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경기.
근데 경기보단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편하겠네요. 물가나 또는 물가 그리고 금리입니다. 자, 지금 경기가 이제 회복되고 있는 신호들이요. 경기 지표만 봐도 좀 나오고 있어요. 뉴스만 봐도 좀 많이 나오죠, 요새. 경기 지표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표상으로는 그래요. 체감적으로는 지금 뭐 경기가 좋아지는지, 솔직히 뭐 와닿진 않죠, 사실. 하지만, 일단은 회복되고 있는 지표들은 조금씩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고용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자, 그런데 문제가, 물가가 올라가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확률이 좀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지금 역대급 저금리잖아요, 그죠? 역대급 저금리이기 때문에 뭐 은행에 적금을 지금 넣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주식을 하는 분들이라면 적금을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조차도 안 하니까요. 왜? 저라면요, 적금 대신에 너무나 당연한 종목이지만 삼성 같은 거 삽니다. 아니면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ETF 상품 같은 거, 뭐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중장기로 어차피 적금도 굉장히 장기로 넣으시잖아요. 근데 주식만 꼭 넣으시면 바로 오르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 꼬이고 손실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다릴 줄 아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할 땐. 그래서 일단은 금리가 그만큼 지금 낮고 그래서 증시 쪽에 엄청난 자금이 유입이 됐었죠. 근데 금리가 경기가 회복이 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요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자, 제가 보면 여기 신흥국 금리 인상 이슈라고 써놨었잖아요. 여기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려고 쓰는 건데 지금 3월 들어서요. 신흥국들이 금리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3월에 브라질,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터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금리를 대부분 국가들이 동결을 했죠. 그래야 어떻게 보면은 가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담이 좀 덜어지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낮췄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통화 정책을 핀 거죠.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확보를 해서 풀어버렸죠. 그 돈을 시중에 많이 풀었습니다. 근데 지금 브라질, 러시아, 터키가 금리 인상을 해버리니까 다른 신흥국들도 다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증시에 안 좋은 거 아니냐 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전체적인 금리 인상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주식을 하실 때 너무 어렵게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 제가 금리 인상은 아직 시기상조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들은 나와요. 근데 지금 체감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안 와닿죠. 그리고 회복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이제 겨우 회복 단계의 초입에 저는 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할까요, 과연? 전체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이 물론 브라질, 러시아, 터키는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 뭐 우리나라 정도 되는 국가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해가지고 조기에 긴축을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랬다가 다시 경제에 타격을 주면은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은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금리 인상은 당연히 이제 하겠죠. 경기가 회복돼야 하고 금리 인상은 돼야 되는 겁니다, 원래. 하지만 지금 시점상 이게 너무 빠르게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증시에 엄청나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흥국들의 어떤 금리 인상 결정이 크게 전체적으로 퍼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크게 뭐 걱정할 요소는 좀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뉴스 많이 보셨죠? 국채금리, 뭐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을 해서 지수가 많이 흔들린다. 뭐 이런 내용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원래 장기 국채금리랑 단기 국채금리가 벌어지면 좀 안 좋아요. 사실상. 근데 이미 좀 오늘 올랐었고 또 다시 상승이 조금 완화가 되고 있잖아요. 요새. 오히려 이제 어느 정도 국채금리라든지 일반적인 금리가요.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상승 어떤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되면 오히려 다시 또 코스피는 좀 쭉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을 줄 수 있지만 아직도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우리나라 증시 충분히 상승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자, 지금 이제 1분기가 끝나고 이제 2분기가 시작을 했죠. 자, 2분기가 2분기 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지표라든지 어떤 모든 것들이요. 작년 대비 봤을 때는 훨씬 더 개선된 모습이 나올 겁니다. 당연하죠. 왜? 작년 2분기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산업과 기업과 모든 국가들이 타격을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작년 2분기 기저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2분기는요. 모든 지표라든지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지 글로벌 경제라든지 교역이라든지 어떤 기업의 이익적인 부분들도 작년 2분기 대비해서 올해 2분기는 훨씬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작년 2분기가 힘들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2분기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제 많은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증시에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2분기 때도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 추세는 이어질 확률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중간중간에 뭐 금리가 갑자기 조금 더 단기로 좀 빠르게 올랐다가 뭐 이럴 때만 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 추세적으로는 상승 흐름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기업들 실적이 일단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좋은 실적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자,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잘 갈지 이런 것들 잠시 후에 두 번째 이때 유망 섹터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일단은 추세는 상승 추세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재개하잖아요. 그죠? 이제 곧 공매도 재개 이슈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공매도를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를. 자,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5월 3일부터입니다. 자, 5월 3일부터 대표적인 종목이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공매도 재개가 됩니다. 뉴스 많이 보셨죠? 공매도는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없는 걸 파는 겁니다. 공매도. 없는 걸 파는 건데, 지수가 하락할 거를 알고, 없는 걸 파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떨어졌을 때 그 종목을 사서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가격에 팔고 싼 가격에 사서 그거를 다시 갚는 이런 행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즉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는 없고요.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고요. 근데 이제 공매도를 이제 막았었잖아요. 이런 세력들 때문에 지수가 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공매도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다시 나와서 또 지수 하락하는 거 아니냐.
라고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크게 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은 공매도가 더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거든요. 순기능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공매도가 제기가 되면 외국인들 수급에 영향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자금 유입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이제 공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어,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 안에 속해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신경이 쓰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조금 보셔야 되냐면, 일단은, 자, 일단은,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는 있는데, 전환사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발행이 좀 많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조금 공매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뭐 전환사채라든지, 주식을 이제 전환사채를 통해서, 어떤 신주를 발행하게 되고요. 신주를 발행할 수도 있고 무상증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신주를 발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 많다. 그러면은 공매도 세력의 어떤 차익 거래 수요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의 유인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어, 전환사채라든지 뭐 유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어, 그거를 산 사람들, 그 신주를 산 사람들이 당연히 시세 차익을 남기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오면 던집니다. 왜? 수익 났을 때 팔아야 되니까요. 그게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빠질 확률이 있다는 거죠. 차익 매물, 파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환사채를 산 사람이 주식으로 전환을 한 이후에 주가가 내가 샀을 때 가격보다 더 높아. 그럼 팔아버리겠죠. 그래서 물량이 나올 수 있어서 주가가 빠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고 유상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주고 신주를 샀어요. 그런데 보통 1년 정도 보호예수가 묶이거든요. 팔지 못하게 되는데 이거를 던져버린 거예요. 이제 보호예수 풀리고 나서. 그럼 주가 빠지겠죠. 왜? 물량을 던졌으니까요. 매도가 많아지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빠질 확률이 있죠. 그러니까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세력들은요. 그런 종목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너무나도 좀 많은 유상증자라든지 뭐 전환사채 물량들이 좀 많은 기업들은 공매도가 제기된 이후에 공매도 세력이 좀 들어올 확률이 좀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은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 다만 그 신주를 산 사람들, 뭐 전환사채든 뭐를 통해서 신주를 산 사람들이 만약에 정부라든지 뭐 이런 안정적인 단체, 그런 쪽이라면 그건 좀 낫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더 그나마 공매도가 나올 확률이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렸고요.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도 크게 지수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뭐 금방 적응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그렇게 약하지 않거든요. 코로나도 극복했는데 공매도 세력 못 극복하겠습니다. 지금 동학 개미 운동으로 똘똘 뭉친 개인 투자자분들의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공매도 재개 이슈는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자,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 이런 것들 많이 요새 궁금하시죠? 비트코인 하시는 분 있나요? 한번 3번 한번 눌러주세요. 요새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가상화폐 안 하시는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요새.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 있네요. 카페인님 계시네요. 어, 자, 비트코인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증시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줬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코인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주식하던 돈을 빼가지고 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최근에 이제 올해 이제 1월 달부터 해서 지수가 횡보를 하니까
주식을 투자하기도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가 많이 올라가네 이러니까 넘어가 버린 거예요 다. 굉장히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최근에 다시 코인 쪽에서 주식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왜냐? 자 여러분들 뭐 가상화폐 거래소 많이 있죠. 한번 이건 업비트인데 대표적인 거래소죠. 자 비트코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자 비트코인인데 엄청 올랐어요 진짜. 자 보세요. 엄청나죠? 계속 올랐습니다. 계속 올랐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30분 공이네요. 이게 계속 오르다가 한 번 무너질 때 잘못 들어가면요 순식간에 손실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게 왜냐면 등락폭이 엄청 크거든요. 뭐 하루에도 막 몇십 프로씩 빠져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시 주식으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최근에도 한 5조? 한 어느 정도 흘러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코인 쪽 뭐 중장기로는 그래도 한번 공부도 해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아마 단기로 트레이딩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여유 자금이 아닌 단기성 자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상화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방송보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3시간 만에 30%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버티기 힘들어요. 순식간에 몇십 프로 빠져버리니까 단기 자금을 넣으신 분들은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장기로 보시는 게 지금 현재 코인 베팅에 맞습니다. 지금 단기로 넣는 것보다는. 그래서 일단은 뭐 코인 요새 많이들 하고 계시고 궁금해 하시니까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쪽으로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그래도 최근 특히 이제 한 4월 달부터 들어와서 변동성이 좀 생기니까 주식 쪽으로 다시 좀 넘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가상화폐 쪽에 너무 자금이 많이 흘러 들어가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증시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저는 아직도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사야 되냐, 어떤 것들을 사야 되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주도주 공략입니다. 주도주 공략? 그 누구나 아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정답이에요, 실제로. 코인 얘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코인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만큼 좀 어려우니까 중장기의 관점을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전략은 주도주 공략만이 지금은 안전한 베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급등락 나오는 테마주들 많이 하시고 있을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베팅하기. 이럴 때 오히려 업황 좋은 주도 섹터를 분할로 계속 사는 겁니다. 오히려 지수 조금 빠져가지고 주도 섹터인데 좀 밀리네. 더 싸게 사야지.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요. 그게 주도주의 매력 아닌가요? 시간은 걸리더라도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주도주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섹터가 그럼 지금 좋으냐? 자, 분할 매도도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데 자, 유망 섹터로 지금 보고 있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섹터예요. 유망 섹터 어떤 거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최고의 유망 섹터는 이거다. 어떤 게 과연 주도 섹터일까요? 그렇죠. 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반도체 많이 나오고 전기차 많이 나오고요. 맞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 섹터는 계속입니다. 계속 제가 보기엔 작년에도 가장 주도지였지만 여전히 좋습니다. 여전히. 뭐 지금 반도체 없어서 차도 못 만드는 상황인데, 그죠? 아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답변 주신 것 중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만 일단 짚고 유망 섹터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바이오 업종들, 제약 바이오 업종들 전체적으로 실적이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전체적인 제약 바이오를 다 모아가지고 실적 모아서 봤더니 성장은 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종목은요, 대부분 재무제표 보시면 거의 뭐 마이너스죠. 대부분 제약 바이오가 몇몇 종목들 빼고는 대부분이 펀더멘탈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성장성으로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기대감으로 가는 거죠. 임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임상 한번 들어가서 시판까지 하려면요, 여기 아니 욕한 거 아닙니다. 시판 판매까지 가려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엄청. 1상 통과는 쉬워요. 2상은 굉장히 어렵고요. 3상은 굉장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해서 기술 수출을 하는 게 목적인 회사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렇게 안 하면 개발비가 엄청 들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주식 경험 짧으신 분들은 일단 저는 제외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길게 보거나 애매하게 중기로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시즌이고, 뭐 일론 머스크도 계속 지금 우주 사업에 엄청 열을 올리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정부에서 그렇게 있긴 하지만 길게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연금이다 생각하고 넣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단기로 이게 좀 급등락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도주 공략을 할 때 주도 섹터로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 뭐 2차전지도 마찬가지죠. 자율주행, 그리고 당연히 반도체, 2차전지 이런 거 다 좋은데,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자율주행, 뭐 인터넷 관련된, 그리고 운송도 괜찮아요. 그리고 추가로 여기에 건강기능식품, 생뚱맞나요? 게임주도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게임주는 그 신작 이슈로 많이 움직입니다, 보통. 그리고 그게 실제 잘 팔렸을 때, 그런 거에 따라서 주가에 좀 등락폭이 좀 있기 때문에 대응이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뭐 여기에 뭐 추가로 하자면 좀 많이 있어요. 왜냐면 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뭐 그린 뉴딜,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도 좋긴 합니다. 하지만 요건 잠시 삭제할게요. 왜냐? 요것도 급등락이 있어요. 뭐 풍력주, 태양광 많이 한 번쯤은 아마 사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급등락이 좀 있죠. 그리고 건설주 지금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건설주도 괜찮아요. 왜냐면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선거가 끝났는데, 자,
건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지금 뭐 한강에 50층짜리 건물을 뭐 짓는다고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도 인프라 확대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영향까지 받으면 건설주들 뭐 단기로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 회복되면 당연히 뭐 건설주도 살아나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유망 섹터로 분류해 드린 이런 섹터들은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좋은 섹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말씀드린 건 실적이 좀 안정적이고 성장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크게 섹터가 힘들어지지 않을 만한 것들. 그래서 비중을 어느 정도 내 포트폴리오에 넣어 놓으면 그래도 경기 뭐 지수가 좀 흔들려도 안정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섹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섹터들만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외에도 좋은 섹터들은 많아요. 단기로 좋은 섹터도 있고 뭐 우주항공 같은 경우 뭐 길게 보면 좋고 뭐 건설도 단기로 좋고 좋은 거 많은데 계속적으로 조금 비중을 좀 늘려놓으면 그게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섹터를 정리를 해드린 거고 이걸 어느 정도 뭐 절반 이상 깔아놓고 나머지 비중 일부 비중은 단기로 오르는 섹터들을 넣는 것도 괜찮죠. 이걸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부 자금을 가지고 수익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약간의 리스크를 가지고 단기로 오르는 종목들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포트를 구성하실 때 주도 섹터 그리고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가셔야 돼요. 특히나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자, 실적 시즌이죠. 삼성전자랑 이제 LG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했죠. 실적 시즌에는 정답은 실적이죠. 뭐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실적주들을 안 사시는 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 다 HTS 들어가서 보세요 한번. 뭐 요새 뭐 이슈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들어가셔서 재무제표 요새 너무 HTS가 잘 돼 있어가지고 쉽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MTS 모바일로도 볼 수 있고 반드시 실적이 연간 실적이 늘고 그리고 분기별 실적도 늘어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가셔야 돼요. 거기에 지금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 대해서 큰 우려감이 없는 종목들. 물론 기존에 예를 들어서 작년 2020년도 실적이 2019년보다 일단 연도별로도 성장했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올랐던 종목들. 분기별로도 성장했던 종목들 위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꼭 보셔야 되는데 매출액 보시면 안 됩니다. 매출을 아예 안 보라는 건 아닌데 뭐 큰 의미를 두진 마세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기본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자, 예를 들어서 A란 기업이 있어요. A란 기업이 있는데 실적을 이제 뽑았어요. 자기 회사가 얼마나 벌었는지 뽑아서 이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정기 공시를 해야죠. 그런데 매출액은 오른 거예요. 이 회사가. 매출액은 올랐는데 영업이익이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적자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뭐 일회성 비용이 작용이 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매출액은 뭐 전분기 대비든 뭐 작년 대비든 올랐는데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과연 A 기업은 이거를 어떻게 기사를 내고 싶어 할까요? 뉴스를 낼 때 매출액만 부각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게 불법이 아니거든요. 왜? 팩트잖아요. 매출액은 올랐으니까 그것만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재무제표 보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가끔 보실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매출액만 보면 안 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꼭 보셔야 되고 뉴스만 보면 안 됩니다. 꼭 보셔야 돼요. 재무제표 보시거나 공시를 보셔야 됩니다. 공시에는 다 나와 있잖아요.
매출액만 나오니까 뭐 영업이익 다 나오죠. 순이익 뭐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매출액 그냥 안 보셔도 돼요. 매출액 뭐 중요한 거요. 결국 회사가 가져가는 거는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부분이니까요. 회사가 실제 남는 돈이죠. 그래서 항상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뭐 볼 건 많아요. 부채비율도 봐야 되고요, 유보율도 봐야 되고요, ROE, 뭐 자기자본 이익률도 봐야 되고, EPS, 뭐 BPS 다 봐야 되죠. 근데 일단은 영업이익과 순이익 정도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매출액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그래서 실적이 오르는 종목들 연도별 그리고 분기별 실적 성장 기업들을 일단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트 여러분 요거는 자 뭐라고 설명드리는 게 이해가 빠르실까요? 차트가 여러분들 돈 벌어주지 않습니다. 참고용이에요. 우리는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지 차트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차트만 보죠. 회사의 어떤 실제적으로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차트에 베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업에 베팅하는 겁니다. 내 소중한 돈을 불려줄 성장성 있는 기업들에 베팅을 하는 거지 차트에 베팅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차트는 기술적 분석이죠. 매수매도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차트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기본적 분석,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어떤 사업 기술력, 오너의 어떤 방향성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보셔야지. 그리고 나서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차트를 보셔야지. 그게 반대로 가면은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분할 매수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장에선. 왜냐? 뭐 그래도 그나마 지금은 아까도 보셨지만 최근에 주가가 그래도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그나마 난데 또 밀릴 수 있어요. 밀리다가 레벨업 하는 날이 올 겁니다. 중장기로는 제가 길게는 상승 흐름 기대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래도 조금 밀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밀릴 수 있는 부분이죠. 전 고점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분할로 들어가시면 일단은 여러 번에 걸쳐 사기 때문에 안정적인 평균 단가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무난한 평균 단가를 맞추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좋아요. 나는 예를 들어 적금을 안 넣고 삼성전자를 사겠다. 괜찮아요. 그런데 뭐 목돈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월급을 매달 일정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월급에서 일정 부분, 예를 들어 나는 뭐 50만 원, 뭐 20만 원 이렇게 매달 삼성전자를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적립식 투자가 되는 거죠. 적금처럼.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볼게요. 이게 흔들려도 지수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흔들려도 매달 꾸준히 사다 보면 결국은 중간은 갑니다. 떨어질 때 살 수도 있고 그럼 유리한 가격에 산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항상 적립 투자 아니면은 항상 어느 정도의 현금은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이 몰빵을 할까요? 과연? 몰빵을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하지만 자금력이 있으면 지수가 밀려도요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게 물타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거 추가 매수입니다. 계속. 그러려면 현금 여력이 좀 있어야죠. 그래서 확실한 종목이라면 내 기준의 원칙에 맞는 확실한 종목, 실적도 좋고 괜찮은 종목이라면 뭐 올인할 수도 있죠. 그런데 대응이 그런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현금 여력을 남겨두셔야
평균 단가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항상 지금 분할 매수 들어가셔야 되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연도별 분기별 실적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꼭 사셔야 됩니다. 꼭 일단 이걸 깔아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왕이면 요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로 기본적으로 구성해 놓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요건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2020년도 흑자전환, 적자전환 종목 공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보면은 자, 자료가 어디 갔죠?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더 크게 보여드리 조금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올려드렸나요? 한번 카톡방에 지금 올려드렸어요. 자, 이거 글씨가 약간 깨지는데 카톡방에 올려드린 자료 한번 보세요. 지금 2020년도 작년에 흑자 전환하는 기업과 적자 전환을 한 기업들 정리가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거래소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자, 흑자 전환 기업이 있는데 요런 종목들 보실 때 하나의 팁만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팁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흑자 전환했어? 2019년도엔 적자였는데 2020년도에 흑자 전환했네?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정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그쵸? 다 좋다고 보셨죠? 정답은 모릅니다. 이것만으로는 알 수는 없어요. 뭐 일반적으로 돈을 벌었으니까 좋죠.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제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냐면 기본적으로 뭐 좋은 기업들도 많겠죠. 그런데 작년에 가장 우리가 힘들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게 뭐였죠? 가장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대외 변수가 뭐였죠? 환경이? 코로나죠,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쵸? 많은 분들이 코로나 얘기를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받은 기업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2019년도까지는 돈을 잘 못 벌다가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수혜를 받아가지고 흑자 전환한 기업들이 꽤 있어요. 개론하라는 단어가 있나요, 원래? 그래서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흑자 전환했다라고 해서 좋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반드시 확인을 또 하셔야 돼요. 뭐 코로나 같은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다면은 웬만하면 다 좋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뭐가 있냐? 이거 어떻게 끄는 거죠? 됐다. 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는 마스크 관련된 회사 어디 있죠? 저는 지금 써놨습니다. 바로 이 종목이죠. 웰크론. 자, 웰크론. 작년에 어마무시했죠. 그죠? 지금은 지하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사실 우리가 오브제를 해가지고 약국 가서 줄 서서 샀잖아요. 마스크를. 그 정도로 공급이 딸렸고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 가격도 오르고 업체들, 마스크 만들던 업체들은 당연히 수익이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건 주식시장에서는 완전 호재입니다. 그 기업에게.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몰리고 급등이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어떻죠? 마스크 집에 부족해서
못 쓸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살 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뭐 편의점 가도 살 수 있고 슈퍼 가도 살 수 있고 그만큼 이제 재고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멈추겠죠. 그 지금 너무 많이 지금 경쟁업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상황은 이제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상식적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마스크 업체는 이제 옛날보다는 작년보다는 좀 돈을 많이 못 벌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흑자전환 기업이긴 하지만 어,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의미로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적자 전환 기업 있잖아요. 이번에 질문 드리면은 다 맞추실 것 같아서 모른다고 하실 것 같아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면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 적자 전환 기업들. 뭐 기본적으로는 안 좋겠죠. 기본적으로 안 좋은 기업들이 많을 텐데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 코로나예요, 역시나. 코로나 때문에 작년 2분기에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엄청난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뭐 3분기까지 이어진 경우도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는 2020년도에 적자 전환을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들을 다 안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기별 실적을 일단 보셔야 돼요. 적자 전환 기업들 중에 옥석을 가리려면 자, 코로나가 터져서 직후에 2분기나 이때는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지만 3분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백신도 나오고 조금씩 뭔가 경기도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요. 실적이 다시 분기별로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3분기, 4분기 이때 작년 어떻게 보면 하반기죠. 하반기 때 실적이 실제로 공시를 보니까 재무제표를 보니까 올라가기 시작한 종목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까지 있고 성장성이 여전하다면 오히려 이 안에서 훨씬 더 저가에 살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적자 전환 기업과 흑자 전환 기업을 올려드렸는데 둘 다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어렵죠.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오히려 적자 전환 기업에서 어, 주가 상승률이 큰 종목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 활용하는 법, 팁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실적만, 그러니까 적자 전환, 흑자 전환만 보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대한항공 얘기 뭐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 사실 작년에 이제 너무 뭐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았죠. 그럴 때 들어가지 마세요. 어떤 회사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요, 생각보다 베팅이 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한국경제에서 방송을 할 때, 그때, 어, 대한항공 임원진들이 와 있더라고요. 제 방송 직전에 방송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코노미스트 분과 이렇게 해서 어떤 구조에 대한 부분들, 뭐 마무리가 되면 이렇게 갈 거다, 저렇게 갈 거다. 얘기하는 거를 제 방송 직전에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려워요. 구조적인 부분은 내부인이 아니면 사실 알기가 어렵죠. 시장에서는 예측을 할 뿐이지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기가 위험한 거죠, 당연히. 시점이 뭐 운 좋게 잘 맞아 떨어졌으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중에 사신 분들은 뭐 지금 다 손실이죠.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종목들은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을 때 뭐 그때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일단은 피하시는 게 역시나 좋다. 그냥 애매하면 피하는 겁니다, 주식은.
막연한 거에 베팅하시면 안 되죠.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모르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할까요, 과연? 그럼 진짜 제가 이상한 사람 아닌가요? 아는 종목을 베팅을 해야 됩니다. 아는 종목을. 그래야 주가가 좀 밀려도 그냥 기술적으로 좀 빠지는 거구나. 그냥 매물 뭐 차익 매물이구나. 그러면서 전략을 안정적으로 짜나갈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아닌 막연한 기대감으로 베팅하는 종목들은요. 일단 한번 물리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대응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조금이라도 뭔가 불안한 것들이 있다면 일단은 그런 것들은 배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식을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뉴스 보고 지인들의 어떤 추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뇌동매매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시다 보면은 어, 물렸을 때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아는 종목이 아니고 남이 알려준 종목이기 때문에. 그럼 또 전화해야죠, 지인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해결해 줄 수가 있을까요? 못하죠. 최소한 내가 사는 종목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상황들은 다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어, 이게 이거 오늘 이거 길어지겠는데요, 방송이. 할 말이 하다 보니까 계속 많아져가지고 잠시만요. 그래서 일단은 자, 여러분들 금감원 공시 들어가면요, HTS에 다 있습니다. 사업 보고서 꼭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 이거는 의무 공시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웰크론을 한번 웰크론 말고 뭐 흔한 종목을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를 볼게요. 반드시 기본적으로 사업 보고서를 보셔야 돼요. 자, 사업 보고서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 보려면요, 이거 엄청 오래 걸릴걸요? 거의 뭐 수능 준비하는 수준일 것 같은데. 자, 사업의 내용을 딱 누르세요, 그냥. 그러면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는지 딱 보이잖아요, 그죠? 보이시죠? 가전제품 파는 C 부분, 그리고 IM 부분, 이게 IT 모바일입니다. 그리고 DS 부분,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그 다음에 하만카도는 인수 있었죠. 그래서 하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일단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어떤 사업부가 주력 사업부인지를 아셔야 돼요. 자, 보시면 자, 여기 매출액이 있잖아요. 매출액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자, 매출액만 보면 가장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으로 보이는 거는 뭘까요? 바로 IT 모바일 쪽입니다. 매출액 봤을 때 매출액은 41.3%거든요. IT 모바일 쪽이요. 자, 그런데 영업이익을 보면 완전히 바뀝니다. 영업이익을 보면 자, 영업이익을 보면요. IM 부분이 매출액은 1위였지만 17%밖에 안 돼요. 근데 반도체 영업이익을 보니까요. 75.7%입니다. 그래서 항상 영업이익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어떤 게 실제 이 회사에 돈을 가져다 주는 건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점. 이것도 나중에 사업보고서나 재무제표 보는 것도 어, 교육 내용에 들어있으니까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주도주를 공략을 좀 하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략주를 좀 볼게요. 그 전에 일단 방송에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뭐였죠? 제가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방송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 추천주와 비추천주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쵸, 미코죠. 미코를 굉장히 이제 뭐 그때 방송이 나가고 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냥 횡보를 하면서 등락을 보이면서 아주 조금씩 저점을 높여나가는 구간이었어요.
그러다 오늘 좀 시세가 나왔죠. 오늘 수도 관련된 사업부 이슈가 좀 나왔었는데 일단 미코를 제가 왜 드렸을까요? 실적 좋잖아요, 그죠? 영업이익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었고 어, 뭐 카톡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미코라는 회사를 갖고 있죠.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미코가. 뭐 코미코도 있고요, 미코 세라믹스도 있고, 미코 파워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 잘 돼요. 잘 되고 있어요. 일단 그래서 반도체 쪽 코미코 같은 경우는 워낙 돈을 잘 버니까 이미 주가가 많이 갔어요. 이 회사의 실적이 어마어마하죠. 계속 벌고 있습니다. 계속. 1분기 때도 실적 전망 좋아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 오스틴 의 사업자, 미국 오스틴 팹 있잖아요. 공장. 근데 지연이 됐었잖아요. 계속 공장 가동이. 근데 여기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코미코가. 그래서 일단은 그게 조금은 반영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실적 좋습니다. 코미코 지금 거의 뭐 24시간 가동해도 물량 못 맞출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전방 산업에서 수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를 갖고 있는 게 미코입니다. 자, 최대 주주가 미코죠. 40.01%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 좋고요. 일단 반도체 섹터예요. 코미코는 반도체 세정이라든지 코팅 관련된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추천주로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이 종목 미코고요. 일단 코미코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물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미코를 먼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미코 일단 오늘 뭐 올랐지만 뭐 이게 오른 건가요? 뭐 4%밖에 안 올랐는데 일단은 추세가 계속 우상향 흐름이고요.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오늘 최근에 주요 1 매물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여기 가로로 보이는 가장 긴 선이 가장 매물대가 많았던, 거래가 많았던 구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지수 위에 있으면 저항이 될 수 있지만 이게 밑에 있으면 또 지지선 역할을 해주거든요. 오늘 종가로 봤을 때 요 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평선들 많이 돌파했죠.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저는 뭐 길게 보고 있거든요. 뭐 실적 좋은데 뭐 그리고 반도체 섹터 주도 섹터죠. 중장기로 보셔도 되고 뭐 전고점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짧은 어떤 매매 방법이라면요. 그래서 일단은 미코는 계속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고점 보셔도 됩니다. 전고점 뚫리면 또 역대급 고점 최고가 쪽 이거 근데 뭐 전고점 가는데 오래 걸릴까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시면 저도 답을 못해요. 얼마나 걸리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도 모릅니다. 우리는 뭐냐면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사는 거죠. 리스크가 적고 오를 확률이 높은 종목들. 그러려면 실적이 성장을 하고 있어야 되고 어떤 기업의 가치가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알 수는 없어요. 물론 단타를 칠 때는 짧게 보고 들어가는 거지만 어느 기업의 어떤 가치라든지 성장성을 보고 베팅할 때는요. 기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은 사실 답을 해드리기가 어려워. 그거를 알면은 아는 사람은 전 세계 한 명도 없을걸요. 그래서 항상 이게 신뢰감을 그냥 기다리면 올라가겠네. 이 종목은 회사가 돈도 잘 벌고 사업 방향성도 좋고 미래 성장 동력까지 이미 갖고 있는 회사. 왜 미코는요 수소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반도체 사업이 깔아주고 실적을 깔아주고 수소 사업이 미래 성장 동력이 되기 때문에 정체될 만한 회사가 아닙니다. 일단 반도체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저게 올라가죠. 미래 성장 동력까지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이슈가 오늘 나왔잖아요. 계속 이제 차세대 연료전지 관련된 기술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주식 못 삽니다. 여러분 저 믿고 사고 싶어요. 근데 못 사요 저. 제가 최근에 뭐 그런 거는 괜찮거든요. 뭐 삼성전자, 뭐 대형주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그거 뭐 적금처럼 넣는 거지. 왜냐면 제가 이제 방송에서 제가 지금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좋은 종목은 제가 추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희 VIP 방에서는 실제 포트폴리오를 제가 운영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 제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선침해요. 약간 그게 뭐 몇 년 전에 금감원에서 제재가 조금 약해져서 먼저 사지만 마라. 뭐 이런 내용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지만 제가 만약에 산다면 좀 믿고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그 SBS 방송 첫 종목으로 갖고 나간 거죠. 거기서 제가 이상한 종목을 갖고 나갈 이유도 없고 이왕이면은 좋은 종목 갖고 나가야죠.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은 어, 내용 말씀드릴 때에 이런 내용들 뭐 주도주를 공략해야 된다, 유망 섹터 내에 있는 것들을 비중을 늘려라, 실적 시즌에 맞는 종목을 사라, 딱 거기에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져나간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가져나간 거니까요. 한번 지켜보세요. 그래서 믿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어떤 종목을 소개를 해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하다가 어떤 거 드릴까요?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지금. 자, 한 종목 드릴까요? 두 종목 드릴까요? 한 종목을 원하시면 1번, 두 종목을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 세 개요? 세 개는 다섯 개, 다섯 개. 네, 알겠습니다. 다섯 개 하나 드릴래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략주는 자, 바로 요 종목입니다. 사실 요 종목은 너무 많이 알려진 종목이죠. KH바텍. 뭐 하는 회사일까요, 이 회사가? 뭐 하시는 회사일까요? 자, 요 회사는 자, 뭐 휴대폰, 가전, 노트북, IT 기구 뭐 이런 것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요것만 보면 저는 요것만 보면은 그렇게 매력은 좀 없었어요, 사실. 그리고 KH바텍은 사실 과거에 조금 소외됐던 적이 있었어요. 왜 소외가 됐었냐면 어, 얘네 회사가 이제 힌지라는 제품을 만들거든요. KH바텍입니다. 자, 써드릴게요. KH바텍인데 발음이 좀 안 좋나요? KH바텍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KH바텍. KH만 쳐도 종목 나오실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도 다른 사업부도 있지만요. 제가 올해를 좀 기대하는 거가 있어요. 왜냐면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이거 왜냐면 제가 몇 번 언급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이번 연도에 기대가 되는 부분, KH바텍이 생산하고 있는 한 제품 때문입니다. 자, 바로 힌지입니다. 힌지. 써드려야겠어요. 또 발음 안 좋다고 하실까봐 힌지. 힌지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두 회사가 있어요.
힌지입니다. 힌지. 근데 이게 사실 여기도 있고 하나 또 대표적인 게 있어요. 얘네가 항상 경쟁인데 파인테크닉스가 있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전 지금 KH바텍입니다. 요거는 예시입니다. 예시. 아이고. 예시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차트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파인테크닉스가 지금 고점 뚫어가지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차익 매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고점까지 전고점까지 좀 갭이 좀 있는 KH바텍이 기술적으로 좀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KH바텍을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이 종목 그냥 고점까지 한번 보는 겁니다. 고점에서는 항상 차익 매물에 대한 우려감은 항상 있죠. 그런데 제 목표는 단기적으로 보면은 한 이 정도입니다. 24,500원 이 정도. 24,500만 가도 한 10% 수익이죠. 그래서 요 종목인데 요 종목은 자, 이 힌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지금 힌지가 뭘까요, 과연?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쵸, 폴더블이죠. 반도체 사장님. 맞습니다. 원래 이 힌지가 우리 뭐 창문이나 이 출입구 쪽에 문짝 달 때 쓰는 그 철제 그거를 우리가 보통 힌지라고 했었는데 옛날에 이런 단어 안 써보셨나요? 하여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접히는 어떤 디스플레이라든지 휴대폰 그러니까 방금 반도체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폴더블 폰이 맞습니다. 폴더블 폰의 핵심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경첩 같은 거예요. 맞아요. 경첩 같은 거예요. 이게 접히는 데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얘네가 아까 제가 잠깐 소외받았었다고 했잖아요. 과거에 예전에 뭐 여러 가지 휴대폰 모델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힌지가 사용이 되다가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힌지가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왜? 접지를 않잖아요. 스마트폰은 그냥 네모난 그냥 벽돌처럼 얇은 벽돌처럼 생겼잖아요. 지금 대부분 쓰시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힌지 사업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외가 된 거죠. 그런데 자, 그렇죠. 폴더폰이요? 폴더블 폰이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지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일단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폴더블 폰 섹터 전망인데 자, 보시면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거 너무 길어지네요, 오늘. 자, 2020년도 삼성전자 폴더블 폰 판매량에 대한 시장의 전망치가 있었어요. 2019년도에는 700만 대였는데 2020년도에는 400만 대.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2019년도에 44.8만 대밖에 못 팔았고요. 2020년도에 149만 대 팔았습니다. 뭐 생각보다 못 팔았죠. 뭐 가격적인 부분도 있고 일단 기존에 있던 스마트폰도 너무 최신형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빠르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글로벌 이제 폴더블 폰 출하량이 상당히 많이 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휴대폰 업계에서 나오는 통계인데, 자, 2020년도에 한 280만 대를 팔았는데 2021년도 올해죠. 한 700만 대까지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700만 대까지. 엄청난 성장이죠. 2배 이상이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애플도 이제 폴더블 폰 시장을 진출한다라고 해서 이제 디자인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많은 지금 기업들 글로벌 이 휴대폰 업체들이요 폴더블 폰을 계속 차기작으로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폴더블 폰 시장은 올해가 이제 본격적인 성장 전환점이 될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자, 거기다가 지금 삼성전자가요 계속적으로 지금 제품들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뭐 3종 정도 뭐 많으면 4종까지 나온다는 소리도 있던데 뭐 3종이든 4종이든 일단 많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면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 시장을 아예 선점을 해버리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폴더블 폰을 잘 안 쓰죠. 일반 폰이 훨씬 많죠, 스마트폰이. 근데 이제 올해부터 조금
교체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가격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었고 뭐 기술력적인 부분도 좀 있었어요.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가격 인하가 들어가고 기술력을 좀 더 보완을 했고요. 라인업을 다양하게 출시해서 고객의 어떤 니즈를 맞출 수 있는 고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품이 많으면 그래서 여러 가지 판매를 할 만한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해는 좀 더 많이 판매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 전망치로는 지금 올해 작년보다 한 200% 이상 판매를 하지 않을까. 전 세계에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서 폴더블 폰이 많이 판매를 하게 되면 당연히 힌지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KH바텍이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경쟁 업체로 파인테크닉스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는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을 합니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달라요.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고 얘네는 KH바텍은 파인테크닉스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주력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파인테크닉스가 좋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는 자기네가 직접 완제품을 만들잖아요.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다른 나라에도 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사를 다변화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파인테크닉스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올해 공격적으로 지금 폴더블폰을 판매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 KH바텍이 지금은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한 시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파인테크닉스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그죠?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일단 기관들 매물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뭐 둘 다 괜찮지만 이왕이면은 지금 현재 주가 구간에서는 이 KH바텍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대까지 한번 보시고 요 종목은 뭐 손절 라인 당연히 잡아야죠. 제가 보기엔 뭐 한 2만 1,000원, 2만 1,000원 정도 요렇게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지금 종가 부근에서 제가 지금 잡아드린 손절가까지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물대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 손절가 이 정도 잡고 그리고 아까 목표가 잡아드렸던 24,500원 정도 이렇게 보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략주로 KH바텍 말씀드렸으니까요. 이거 올해 한번 기대해 보세요. 폴더폰이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삼성전자 폴더폰 나왔는데 잘 팔린데 그럼 KH바텍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힌지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니까요.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H바텍 한번 이것도 한번 기대해 볼게요. 미코처럼 좋은 흐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종목을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종목이 생각을 해보니까 다음 주 방송에 나가는 추천주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월요일 날 방송 나가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힌트만 드리면 제가 아까 유망 섹터 중에 건강기능식품 얘기했잖아요. 건강기능식품 관련주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왜 제가 여기다가 넣냐면 지금 뭐 유망 섹터로 건강기능식품을 뭐 뉴스에서 많이 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사실 그거예요. 이제 코로나 뭐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오면서 이제 코로나 끝나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성장이 이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대표적인 전염병 뭐가 있었죠? 뭐 메르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딱 그럴 때 건강기능식품 엄청 또 먹잖아요, 그죠? 건강이 염려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면역에 대한 관심이 생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심이 높아져서 수요가 굉장히 늘고 실제 매출도 늘고 주가도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 전염병이 끝나고 나서도요 성장성은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습관화가 되는 거죠. 지금 건강기능식품 안 드시는 분들 거의 없지 않나요? 성인분들, 직장인분들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끝나도 역시나 과거 전례를 봤을 때도 그렇고요.
성장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어떻게 보면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은 계속 성장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한번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KH바텍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종목 상담 진행하기 전에 그 VIP방에서 어떤 것들을 하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포트폴리오를 짜드립니다. 짜서 제가 문자와 매수 매도를 종목 비중 가격 종목 비중 이거를 제가 문자랑 카톡으로 보내드려요. 그래서 신호 보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직장인분들 사실 카톡 리딩 보시기 좀 어렵잖아요. 그죠? 일하시면서. 그래서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셔도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위주의 종목들 이번 주에 저거 있잖아요. 이번 주에 이제 VIP 어떻게 하다가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일단 저희는 세 종목 들어갔습니다. 지금 세 종목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VIP방 회원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걸 종목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실적 다 좋은 종목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설명을 이런 거 넣으라고 했는데 제가 다른 거 넣지는 않겠죠. 물론 단기 종목들도 들어갑니다. 그런 건 짧게 들어가는 거고 조금 포트의 비중을 확대할 종목들은요 주도주 유망 섹터 내에 있는 실적 성장주들입니다. 하지만 기술력이 좀 어느 정도 받침이 되는 시장 점유율 좀 괜찮고요. 그리고 거래처가 확실한 기업들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VIP방은 그런 종목 위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랑 카톡으로 다 매수 매도 신호 보내드리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된다는 점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들어오신 분들도 매수를 하셨습니다. 아직 뭐 가격대 굉장히 좋은 가격대니까요.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또 종목들 함께 사셔서 올해 2분기도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거를 기다리셨던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자, 종목 상담을 해볼 텐데 실적 엄청나게 좋은 회사들만 넣습니다. 자, 종목 상담할 텐데 선착순입니다. 올려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세요. 선착순 10명입니다. 종목명, 비중 아이고 종목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끝입니다. 끝. 다들 급하시니까 종목명만 다 올려주셔가지고. 근데 사실은요,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비중 많이 실는 건 안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 종목에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같은 거 이런 거라면 뭐 그냥 난 그 한 종목만 계속 살래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개별 종목이라면 일단은 비중을 한 종목에 너무 많이 치는 건 안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많아도 진짜 많으면 한 25%? 20에서 25%. 근데 진짜 너무 좋아. 30% 정도. 근데 그 이상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빠졌을 때가 문제예요. 빠졌을 때. 이게 평균 단가를 낮춰서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비중이 너무 많아지면 나중에 대응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종목이어도 혹시 모를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선 비중을 너무 많이 실는 건 좀 안 좋아요. 사실 종목명은 알아도 돼요. 왜냐면 이게 물렸다고 제가 매수가 이상으로
알려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면 지금 현재 이 회사는 제 기준에서 이 정도까지는 갈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비중 빼고 어떻게 보면 매수가는 저에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야 더 오히려 냉정하게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 HLB부터 볼게요. 자, HLB. HLB는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이거 지금 5만 3천 원에 올려주셨네요. 5만 3천 원. 자, 일단 지금 제약바이오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도 제약바이오를 좀 피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물론 이 HLB가 다양한 뭐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기술력 갖고 있죠. 뭐 실적 보는 종목은 아니죠. 그런데 그때 급락 나왔던 이 하한가 맞았을 때 그때 문제됐던 게 그 임상 결과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때 아마 유튜브 찍었었죠, 그죠? 진양동 회장님이. 이게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준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이 문제가 됐었던 이 임상이 임상 기준에는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왔는데 임상 기준에 약간 미달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옛날 얘기예요, 이게. 근데 다시 한번 부각이 돼서 이때 한가를 맞은 건데 일단은 어 그래도 지금 재료가 좀 없어요. 그게 좀 아쉽네요. 근데 지금 일단은 내려올 만큼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의 손절가 먼저 잡아드릴게요. 자, 조금 이게 자,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다행히 문제가 아니라 다행인 점은 주요 1매물대, 최근 3개월 주요 1매물대가 지금 주가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가장 많은 거래가 있었던 매물대가 현재 주가보다 아래에 있으면 지지선 역할을 해줄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지금 다행히. 그래서 요 부분만 지지를 해준다면 일단은 보유를 좀 해보세요. 대신에 여기 뚫리면은 투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이 긴장할 때입니다. 이거 매일매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고 자, 목표가는요. 지금 목표가 잠깐 볼게요. 잠시만요. 자, 요 종목의 목표가는요. 자, 이거 야박하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기술적으로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는 목표가는 41750 여기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좀 여기까지 갈 것 같은데 여기서 매물대에서 막힐 것 같아요. 41750 정도 보시고 저항을 받는 것 같다. 물론 뚫고 올라가면 좋죠. 근데 저항이 41750입니다. 41750. 네, 41750. 기술적이에요. 근데 왜냐면 여기서 밀릴 확률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평선도 좀 문제가 있지만 매물대가 여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뚫고 올라가기를 바라지만 밀려 내려올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이때 일단 팔고 다시 내려왔을 때 그때 또 보시는 게 나아요. 이걸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목표가 고기로 보시고 뚫고 올라간다면 여전히 계속 저항은 여기가 될 겁니다. 46500 여기가 저항선입니다. 가장 많은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여기 뚫지 못하고 윗꼬리 달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목표가 뚫어주면 여기로 보시는 게 나아요. 물론 다 뚫고 올라가주면 좋겠죠. 근데 밀려 내려온다면 일단은 팔고 다시 반등 확인하고 재매수 전략으로 가야지. 이거 뚫고 저기 위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면은 손해잖아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밀리면 1차 목표까지 밀리면 다시 팔았다가 밑에 잡거나 밑에 내려오는 동안은 다른 종목을 일단은 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화솔루션. 한화솔루션도 많은 분들이 관심 있죠. 한화솔루션은 일단 가져가세요, 이건. 일단 뭐 성장성이 워낙 있는 또 회사다 보니까 일단 뭐 작년에 실적도 좋았고 2분기, 1분기 이번 실적 전망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올해 역대급 매출까지 기대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1조 달성까지도 뭐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영업이익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 한번 좀 더 들고 가보시고요. 지금 일단 어 너무 또 이거는 뭐 개인뿐만 아니라 뭐 기관 외국인 뭐 다 관심이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지금 다행히 1매물대가 잘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일단 매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만 안 무너지면 일단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단 부분이 얼마냐? 45 45 45790 아니 45700 45700입니다. 45,700원을 손절가로 보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목표가는 잠깐만. 아이고 제가 잘못 봤네요. 자, 일단 말씀드린 거니까 가볼게요. 자, 요거는 목표가. 길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정도는. 일단 1차, 2차 가는 겁니다. 이거는 뭐 너무 쉬워요. 자, 1차 목표가는 52550. 52550, 2차 목표가는 최고가. 이렇게 1차와 2차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와 2차. 이 정도 가격대. 그리고 손절가는 아까 말씀드렸죠. 45700.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지금 파세코 갑니다. 제가 밑에 거 잘못 봤어요, 지금. 나나님, 지금 갑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거. 대화를 보면서 지금 하다 보니까 밀려가지고. 자, 파세코 볼게요. 자,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파세코. 일단 뭐, 좋은 뉴스들 많이 나왔죠. 뭐, 제품 잘 팔리고 있고요. 그런데,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이거. 그죠? 지금 실적은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은 한 60% 정도 올라줬는데 문제는 지금 분기별로 좀 줄고 있거든요. 분기별로 좀 줄고 있는 게 조금 걸립니다. 그런데 주가는 좀 많이 올랐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진이 좀 나오니까 이렇게 대응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매물대예요. 지금 지수 하단부에 있는 가장 큰 매물대. 그래서 여기가 지지를 해줄 겁니다. 일단은 매물적으로 봤을 때 22,000원 그리고 23,000원 23,000원 23,000원과 22,000원 23,000원과 22,000원 요 사이가 지금 주요 매물대가 받침이 될 수 있는 구간이라 다행히 여기서 지금 반등은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손절 라인은 여기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조금 많이 차이가 나긴 하는데 여기까지는 안 될 것 같네요. 21500입니다. 손절가 21,500원 21,500원이요. 21,500원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는 자